네, 드디어 기다리시던 편익 관심주 분석 시간입니다. 먼저 주식골 전문가님의 편익 관심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도 또 터블러비의 종목들 또 갖고 왔는데, 이제 오늘 이 종목을 좀 빼놓고 말을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주면서 또 특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경우도 있었는데 이화공영은 오늘 이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잠깐 관심을 받아주는 정도로 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랑 건축공사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오피스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이쪽 오피스텔이랑 사무실 쪽에 이제 건설 이런 것들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이제 남북 경협주를 좀 편입을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새만금 사업으로 좀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 저런 이슈 뭐 이렇게 엮여서 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이 아니고 한국, 미국, 일본이죠. 요 이제 세 나라의 정상분들이 이제 뭐 북한에다가 이제 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만해라, 뭐 이제 핵 만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이 남북과의 관계가 좀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아무래도 뭐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이제 괜찮아진다라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금요일, 목요일 저번 주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외국인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급등세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 가격 전략 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화공영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많이 상승했을 때 이때 이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슈를 좀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좀 빠져주다가 어디서부터 좀 상승을 시작하냐면 이 추세대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게 이쪽에서부터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중국이 아니죠. 북한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좀 호전이 된다, 좀 괜찮아진다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의 수급, 그다음 외국인들의 수급 지속적으로 나와주다가 잠깐 눌려주고 다시 한번 반등 눌렸다가 이날 저번 주에 엄청나게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목요일 날 좀 눌리고 금요일 날 보합권,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아주면서 잠깐 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다만 저항을 받았던 목요일, 금요일 날 저항을 받았던 이 5일선 단기평선의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방으로 구간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1년 동안 계속 저항을 받아주던 이 라인대를 돌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항 라인대를 지지받고 올라주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매매를 진행하시고요. 상승했을 때 전고점 어디입니까? 9,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목표가 9,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이제 6,000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6,000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이화공영이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세가 나와줄 거다 말씀하셨고요. 5일선 단기 이평선의 돌파 후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급등세가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도 급등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많이 오른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담감은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종목들이 상승하다 보면은
저점 대비 한 2배 또는 3배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좀 이제 많이 불안한 움직임, 특히 이제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이슈는 사실 예전에 뭐 남북 경협주들 반짝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뭐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요 이제 정상들까지 좀 합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길게 상승세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남북형 협주는 예전과는 달리 더 큰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파라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조금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이 가지고 나왔다가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말했다가 크게 오른 종목 업종들이 하나 있어요. 그 업종이 바로 뭐냐면 전기차 사업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 전기차 사업 부분이 지금 현재 이미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저점 종목이 좀 포착이 돼서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역시나 큰 손에 매집기 있는 종목이고요. 꾸준한 실적 성장세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름은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이 우리산업 뭐 이름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부품주들 자체가 계속해서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부품을 양산해서 납품하는 이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양산이 이루어져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이 수소차와 관련 종목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급등세 한번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화면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적 좀 시장이 눌린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실적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포인트 잡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현재 상장이 이루어지고 난 뒤 적자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죠. 심지어는 계속되는 매년 실적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해서 대략적 30% 이상의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트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이전에 바로 우리산업의 이제 실적 공시 내용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과 더불어서 큰 손이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11월 17일 날짜로 전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졌고요. 100억대 이상의 물량이 지금 현재 매집될 가능성에 현재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급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추가 상장까지 이루어지기 이전에 급등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하는 자리예요. 근데 뭐 이런 자리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들 중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 중에서 이런 비슷한 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미코라는 종목이었어요. 미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21선 자리를 현재 돌파해주고 나서 지지받고 그 중간에 지지부진한 차트를 만들어주다가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큰 손의 매집 그리고 그 흐름과 함께 가등하게 급등세 나와줬죠. 단시간 안에 한번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20% 30%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 차트 굉장히 비슷하죠. 큰 손 똑같이 매집돼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안전하게 좀 매집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자리는 시가 이하 자리 매수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목표가 자리는 최대 목표가는 5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중간 절반 뭐 중간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자리는 한 4만 3천 원 자리로 보여지고요. 최대 목표가는 5만 원짜리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최대 목표가 5만 원 가져가시고요. 손절가 자리는 현재가에서 121선 살짝 하단 구간인 3만 3천 원 부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번에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121선 지지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흐름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을 한번 기약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전기차 관련주는 이미 고가권에 있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이 포착이 돼서 가지고 왔다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산업이었습니다. 매년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실적과 더불어서 큰 손의 매집도 진행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목표가를 5만 원, 역대 신고치를 예상하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 큰 손 매집 패턴이라면 충분히 이 목표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목표가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미코라는 종목의 차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코 같은 종목도, 미코라는 종목도 현재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횡보하게 되면서 전고점 뚫어줄까 4천짜리 넘어설까 안 넘어서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큰손의 매집이 현재 확인이 진행이 됐고요.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유상증자 3자 배정에 대한 내용, 우리 지금 현재 100억이 넘는 물량이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매집이 들어간 거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 있고, 이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 이미 작년 12월에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곧 상장시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슈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급등 자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자, 게다가 지금 현재 미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고점 부근을 좀 못 넘어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종목이 큰 손의 매집 그리고 이슈와 함께 어떻게 되나요? 종목 자체가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전고점 부분은 가볍게 넘어줍니다. 지금 현재 대량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 급등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저점에서 매집해서 안전하게 다음 달에 기약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만 나온다면 추가 급등세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점에서 매수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이제 아마 여태까지 가져놨던 종목 중에 좀 완전히 다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바로 CTC 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치매 관련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좀 방송을 진행하면서 치매 관련주는 단 한 번도 들고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치매 관련주를 들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 치매 시장, 제약주 시장에서 치매 시장은 암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진행한다면 안 좋은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생물 배양이랑 발효, 그다음에 제약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반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치매 관련医薬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CTC 바이오가 되겠죠. 그런 흐름들에 발맞추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은 동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제약 시장에서도 가장 큰 양대 시장, 치매 시장과 암 시장, 이 두 시장에서의 치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눈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CTC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그냥 엄청난 그냥 하락이었습니다.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를 들어서면서 2017년도 사실 이제 9월 이후에 제약주들의 많은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11월부터 시작된 저점 확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과 행보를 반복하면서 최근에 2월달부터 좀 하락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 다시 한 번 더 눌리면서 올라가주는 전형적인 이제 바닥을, 뭐 쌍바닥은 아닙니다. 쌍바닥은 아니에요. 쌍바닥은 하락하는 와중에 나와야 됩니다. 쌍바닥은 아닌데 그냥 이제 저점을 그냥 바닥을 두 번 확인해주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쌍바닥은 오른쪽 바닥이 높아야 되는데 두 바닥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 확인해주고 올라오는데 두 번째 확인했을 때 6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오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반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강하게 좀 마무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봉상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대를 저번 주에 돌파를 하고 이번 주에 도지형 캔들, 어디서 도지형 캔들이 나와요? 저번 주 종가 부근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로 월봉상 60월선의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2016년부터 60월선을 돌파를 못해요. 2년 동안 돌파를 못했는데 이번 달에 딱 돌파를 하면서
상승했을 때 어디니까 바로 또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TC 바이오는 매수가 시초가 이하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이제 전고점이 위치한 2만 원까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600원인데 15,600원 연이냐면 여기서 하락이 시작했던 지점, 지지를 받아주던 시점이 바로 15,6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 중 처음으로 이 치매 관련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CTC 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치매 관련주인 만큼 테마의 힘도 강하고 61선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도 추가 상승세가 충분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파라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가장 첫 번째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좀 짧은 단기 스윙으로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종목 이름은 HLB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지금 현재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지금 치료제인 줄기세포 관련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급등세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어떤 패턴이 나와줬냐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형성이 되고 나서 네이처셀의 악재와 함께 줄기세포 관련 기업의 반사이익을 통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HLB 또한 이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한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뭐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상 흐름 현재 보시면은 종목 증시 자체가 좀 밀리는 현상을 보여줬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녹십자 셀과 굉장히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각수지는 자리 가볍게 좀 뚫어줬죠. 삼각수지는 자리 뚫어주고 나서 추세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뭐 내일자 양봉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급등까지 한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금리 인상 악재와 함께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하단에 지지라인인 42,000원권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살짝 눌림목 나오면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65,000원짜리까지 최대 목표가 보겠고요. 손절가 자리는 4만원짜리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손절가 그리고 익절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가격 전략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 HLB였습니다. 이 네이처셀의 악재와 함께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이 오늘 반사 이익을 봤는데 이 종목 역시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차트를 봐도 현재 1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녹십자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전문가님들의 편입 관심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참 끌린다 하는 종목들 있으셨나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